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알림뉴스타 우리 김건희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가 부분을 여러분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이란의 원유 제재 예외 여파에 WTI 7일 연속의 하락, 거기다 이 국내에선 정부의 유류세까지 인하되는 그 방침 밝혀지며 유류세 15% 인하 방침이 시행된 이후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조금 떨어진 부분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WTI도 7일 연속의 하락으로 이 관련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혜업종과 이 폐업종에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이요. 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선 수혜업종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던 화학주들이 조금씩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쪽 어디 바로 항공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은 유류가 얼마의 가격이 따라 올라서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하는 게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란발 제재가 되면서 혹시나 좀 많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예외 조치로 해서 한 7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도 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원유를 뽑아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동보다도 어찌 보면 미국의 이런 뽑아내는 거 그리고 비축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피해주로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경우 정유주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큰 몫을 차지를 그렇죠. 했죠. 네. 62달러 선까지 벌써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뭐 1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60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제기되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벌써 62달러까지 거래를 마쳤고요. 4월 초 이후에 최저가까지 떨어진 원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2017년 3월 이후에 7일 연속의 최장 기간의 하락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흥국에 대한 여파, 터키가 인플레이션이 15년 만에 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뭐 터키의 뭐 리라와의 뭐 위기나 이런 것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뭐 일각에선 고점을 찍었다. 이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리라화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최악은 지나다라고 보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팁을 드리자면 터키로 지금 여행 가시면 정말 싸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유럽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EU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줄 건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뭐 이탈리아에 대한 이런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터키에 대한 이런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씩 정리되는 아마 11월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아마도 나올 거니까 근데 고점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은 한국 증시에 너무나 잔인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21%가량의 하락으로 2008년의 위기와 이 IT 버블 이후에 가장 최악의 한 달을 보냈는데요. 자, 이제 국내 증시의 낙폭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잔고. 이제 이 신용잔고가 줄어든 종목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해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아주 이색적인 눈길을 끌만한 레포트가 나왔어요. 자, 삼성증권은 현재 시점에서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쳐 신용잔고가 감소된 종목이 향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 종목으로요. 코스피 200 안에 신용잔고율 0.5% 이하로 감소되고 실적이 예상되고 지금과 간의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LG전자, 이마트, CJ 대한통운입니다. 좀 공감하시는 부분과 함께 어떤 종목을 좀 주요하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던 게 뭐 대차잔고부터 시작해서 신용잔고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워낙 많이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이제는 대차잔고나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감소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수혜를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애 말에 다 마무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에 아마 계속해서 대차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장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업이 성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먼저 생각해 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연초 대비 주가가 35%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이마트도 연초 대비 20%의 하락. 이런 신용장고 부분은 연말에 다 이게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들을 주목하자. 뭐 우선은 예. 대차 잔고가 우선 대부분 다 이런 쇼가 북클로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이슈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종목으로는 거 삼성전기, 네,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더 이루어지셨네요. 많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의 오늘 레포트도 같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었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월간 시각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한 저녁 이후로 미국의 중간선거에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예상이 의회가 양분될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의회가 양분됐을 때는 그 해에 주가가 올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928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의회가 양분되고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한 경우에 연평균 12%가량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의 골자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좀 다른 선거 양상이다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요? 자, 우선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군데에서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양분이 되느냐, 한쪽에서 두 개 몰아가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양분이 됐을 때는 뭐 지금 당연스럽게 상원은 대부분 공화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원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외교 라인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뭐 법적인 게 이런 게 하긴 하지만 조금은 이쪽 라인, 외교적 라인이 하고요. 하원 쪽에서는 하는 게 뭐냐면 예산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결국 내년에 예산안을 지금 현재 심의 의결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하원에 대한 이런 무게가 좀 많이 실릴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된다면 어떤 식의 얘기입니까? 민주당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자유무역주의를 계속해서 표방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불확실성 드리겠습니다. 감소 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좀 갈등이 조장되는 쪽으로 갈등보다는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것은 쪽으로 좀 더 좀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예.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거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이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더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아마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하원을 장악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미중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 잘 없어질 거고요. 또 북미 회담 같은 경우도 아마도 잘 위로 움직여 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 실무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이런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가 되면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영국과 EU의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아마도 다 세 가지 이슈가 11월 달에 마무리가 될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면 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이런 물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가 그걸 반영을 하는 걸까요? 뉴욕 증시는 고점 상황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이 결과 오늘 이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눈치 보기를 보이는 오늘 양상이고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번 주에 많은 전략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산이 그 수혜를 오늘 받고 있네요. 그동안 성장 정책으로 배당을 좀 더 확대하고요. 그리고 2006년 이후부터 두산은 자사주를 계속 소각해 왔습니다. 이 정책을 이 올해에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주당 1,300원에
현금 배당을 실시하네요. 이 보통주, 종료주 모두. 그리고 어제 이사회를 열고 취득한 자사주, 보통주 95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꾸준히 소각과 배당금 늘리는 정책을 주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우선은 주주 친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는 아주 긍정적인 이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앞으로 주가 양방 좀 해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본다면요. 뭐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우선 가장 중요한데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4분기도 있고. 좋아지고 내년에는 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성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친환경 연료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지박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은 전지박이 얼마나 성장을 해주느냐 아니면 성장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2차 전지로 가고 전지박으로 가고 있는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환경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 오늘 하늘만 보더라도 그래 환경은 무조건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미래 산업이 어떻게 보면 뭐 두산의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분명히 이끌어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 대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주 환원책을 가진 종목들도 이번 주에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띄네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